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의 감기약을 지은 김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할머니의 감기약은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할머니와 지내고 있는 담이라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래 엄마가 오기로 한 날이 있었는데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담이가 실망을 하게 되고 집 밖을 무작정 나서게 되는데 그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좀 달래보려고 나가지만 결국 더 상처받게 되고 할머니를 통해 좀 치유의 감정을 느끼게 돼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담이의 좀 쓸쓸하고 공허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려고 많이 그런 부분 장면들을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우선 할머니는 가장 온화한 미소와 담이에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너그러운 미소를 짓고 계신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만들면서 너무 좋았어요.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만 만나던 할머니와 담이를 또 입체물로 한 번 더 만나보고 얼굴만 만났던 담이의 뒷모습, 옆모습, 또 위에서 바라본 모습까지 다양하게 좀 더 담이와 친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자, 할머니의 감기약 표지입니다. 자, 담이가 이불을 꽁꽁 둘러매고 할머니가 생강차를 타주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딱 봐도 별로 안 좋아 보이죠? 시작은 담이는 이제 미술학원에 가고 있고 할머니는 그 모습을 집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이때만 해도 담이는 기분이 좋아서 웃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엄마가 오는 날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그림도 유난히 잘 그려지고 친구가 부르기만 했는데 나 놀 시간이 없어. 나 집에 그냥 빨리 가야 돼. 먼저 갈게. 하고 가버리고 내가 뛰고 싶어서 뛰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막 빨라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단을 2칸씩 성큼성큼 올라가요. 왜냐면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리고 엄마 하고 불렀는데 할머니 신발만 놓여있는 걸 보고 우선 첫 번째로 실망을 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오늘 아직 엄마 올 시간이 안 됐다고 이야기해주죠. 근데 이미 엄마가 안 왔다는 그 실망감에 기분이 좀 꺾여서 아까보다는 훨씬 꺾여서 안 좋아요. 왜냐면 예전에도 오기로 한 날 안 온 적이,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또 나름대로 담이는 나름대로 자기 위안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오기 전까지 그림을 더 예쁘게 꾸며서 더 좋은 그림을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따르릉 따르릉 전화가 오고 할머니랑 엄마랑 통화하는 내용을 듣게 돼요. 엄마가 못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걸 이제 알고 사실 담이는 엄마가 왜 못 오는지 알고 있어요. 바쁘니까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건데 그걸 알기 때문에 할머니한테 속상하다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문방구에 간다고 이야기하고 집 밖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할머니의 감기약에서 가장 제가 들려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 이제 상처받고 외롭고 그럴 때 내가 누군가에게 그 마음을 줄 수도 있고 내가 그런 마음을 받을 수도 있고 사실 그런 마음을 스스로 치유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그런 따스한 마음을 건네받는다면 훨씬 더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진 그런 따뜻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키워주시고 좀 할머니의 그런 고생스러운 면을 많이 보다 보니까 내가 좀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더 마음이 내가 직접 좋은 것보다 더 좋았던 기억이 많아서 작은 소소한 선물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써볼까 하다가 키워주셨던 할머니에 대한 생각이 가장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감기에 거의 사계절 내내 감기 걸렸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할머니께서 생강차를 타주셨는데, 사실 그때 그 생강차는 너무 목도 막 화끈거리고 맛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할머니가 생강차를 저한테 이렇게 타주실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생강차 자체보다는 나를 위해 이렇게 정성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생강차를 타는 행위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잘 때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수시로 이마를 짚어주는 그런 느낌들도 나를 되게 보살핌 받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어서 할머니의 그런 따뜻한 느낌을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야기를 막 만들 당시에는 이야기 속에 이렇게 쏙 들어가서 이랬을 것 같다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냈던 것 같아서 내가 어디에 중점을 뒀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났었는데, 차근차근 생각하다 보니까 좀 그 다미가 의사 표현을 직접적으로 확 표출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라서 행동으로 표현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막 들떴을 때도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진다고 표현을 하고, 그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못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나 너무 속상해 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말도 없이 집 밖을 나가버리는 그런 행동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나 아파 라고 하는 것보다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꾹 참고 있는 걸 보면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접적이지 않고 은근하게 표현이 되도록 노력했어요. 할머니 역시 다미가 분명히 엄마가 못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는 걸 아셨을 텐데, 그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시고 다미 좋아하는 뭐 하나 사주고 싶어서 문방구에 같이 가고 싶다고 하시는데, 그것처럼 그 토라진 마음을 알지만 그걸 직접적으로 탁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 자체를 보듬어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렇게 옆에서 꿋꿋하게 이 마음이 스스로 이렇게 좀 사그라들 때까지 묵묵히 옆을 지켜주시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우선 할머니가 타주신 감기약을 마시고 할머니가 이제 머릿결을 살살 넘겨준 다음에 잠이 드는데, 그 꿈속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그 몽롱하고 노곤한 그 장면이에요. 몸이 사르르 녹았다는 그 장면인데, 그 이야기를 지으면서 저도 이제 다미의 감정을 함께 느끼니까 너무 속상했다가, 그 장면에서는 그 노곤한 그 표정과 색감과 거기에 좀 저도 모르게 미소 짓게 됐어요. 그것 또한 그 몸이 사르르 녹았다 장면인데요. 일단 제가 원하는 그 노곤노곤하고 흐물흐물하고 약간 달콤달콤 그런 느낌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문질러서도 해보고 이렇게 번지게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장면을 그려보다가 그나마 마음에 드는 걸 놓고 여기서 이걸 따라 하면서 좀 변화를 줘야겠다 생각해서 했는데, 또 그것처럼 딱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번 작업을 했던 장면입니다. 저는 보통 그림을 그릴 때 수채화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최근 몇 년 전에 문캔이라는 종이를 알게 됐는데, 수채화 전용지는 아닌데 좀 수채화를 맑게 표현한다기보다 좀 머금는 느낌이 더 강해서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번 그림책도 그 문캔지에 작업을 했고요. 붓터치가 다 남지 않고 거의 이렇게 문질러서 그 밑에 덧칠을 하더라도 그 밑에 물감에 결이 남지 않도록 문질러서 채색을 한 다음에, 마른 다음에 디테일한 요소들은 색연필로 작업을 했고요. 다 머리들만 면봉으로 채색을 했어요. 그 이유는 좀 이렇게 너무 붓으로 하면 표면이 매끄럽고 딱 전형적인 그 라인이 나와서 좀 더 저는 좀 자연스럽게 제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러움이 표현되길 원해서 면봉으로 채색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붓으로 한 것보다는 부슬부슬하고 좀 부드러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면봉으로 머리만 했습니다. 가족이란, 이 질문은 정말 너무 생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웠어요.
일단 내가 어느 가족 구성원이 되느냐에 따라 느낌이 떠올리는 가족이 좀 달라져서 어려웠는데요. 근데 결국은 가족은 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내가 다른 구성원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제가 이제 소품을 다 만들고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지 보려고 자기 전에 식탁 테이블에 다 이렇게 올려놓고 잠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아이가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밖에 나가더니 엄마 이거 완성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방에 들어와서 누워있는 제 볼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림책 작가님 했어요. 그리고 작업할 땐 아이가 후두염이랑 기관지염에 걸리는 바람에 2주 동안 이제 가정보육을 하게 됐는데, 마감은 임박한데 아이는 계속 하루 종일 만화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이 이제 놀면서 작업을 동시에 했어요. 좀 제가 집중해야 되면 아이한테 마사지 잡 놀이를 하자고 한 다음에 눕혀놓고 오일을 막 붙여줘요. 그리고 편안한 음악을 틀어주고 이제 한 20분 동안은 마사지 하실게요 하면 아이가 코를 골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열심히 작업을 하고 더 자는 것 같다 싶으면 더 그리다가 더 이상 자면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다 싶은 순간에 가서 손님 이제 마사지 끝났습니다 하면 아이가 네 하고 일어나거든요. 거의 마지막 작업은 거의 그렇게 놀아주면서 계속 진행했어요. 저는 사실 꿈이 막 엄청 큰 편은 아니라서 저는 정말 꾸준히 계속 책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꾸준히 쉬지 않고. 할머니의 감기약은 제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 두 번째로 잘한 일이다. 이유는 첫 번째로 잘한 일은 아이를 낳은 일인데, 그게 저에게 마음과 태도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그림책도 저에게 있어서 큰 활력소와 어떤 부분에서는 전환점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한 일 중에 두 번째로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그냥 어쨌든 다미의 감정선을 따라서 기대에 부풀었다, 실망했다, 그리고 또 할머니 마음에 그 치유를 받고 다시 이제 마음이 확 기뻐질 때까지 그 감정선을 따라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따뜻해지는 마음을 온전히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의 감기약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해받으시길 바랄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